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나와 총 10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모두가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최근 부산에서는 해외 여교입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적의 확진자 1명은 공항의 특별 검역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2명은 모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3번 환자인 20대 여성은 한 달간 유럽에서 머문 뒤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용을 이용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04번 환자는 부산에 사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입니다. 스위스 고향 집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입국 시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 검역소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온 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스위스를 방문하였으며 3월 15일 제네바를 출발하여 3월 1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부산에서 해외 역유입 사례가 이틀 사이 3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 검역대의 열 감지 카메라만으로는 증상 없이 입국하는 감염 환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고 2주간 스스로 관찰하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자가관리 앱을 깔게 되어 있고 연락처가 연결이 되어야만 입국이 됩니다. 입국이 되고 나면 14일 동안 본인의 발열이나 증상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부산시는 누적 환자들의 초기 증상을 중복 분석한 결과 36.3%가 기침 증세를 보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이었으며 콧물 증세는 3.9%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경제 전반이 크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관리요원으로 일하는 67살 박모 씨. 한 달 18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지난 1일 일을 관둬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장에서 무기한 휴직을 전격 통보한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너무 격감되었으니 3월 1일부터 조금 쉬어라. 그래가 코로나 좀 안정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 비정규직과 알바생, 일용직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에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안에서도 낮은 지위에 놓여 있어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받거나 무급휴직,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등 갑질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부산 노동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은 모두 29건. 시민단체에선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생계소득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 전주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른 지역에선 취약 노동자 지원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가장 빠른 시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도 오늘 오전부터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외부에 마련됐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내부 진료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번 강풍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진료소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예보되면서 일찌감치 진료소 천막을 걷어낸 것입니다. 외부에 있던 음압 진료소 역시 장비 가동을 멈추고 보건소 내부로 진료소를 옮겼습니다. 일단 진단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 1층 진료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단검사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강풍주의보와 함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구 대청동은 한낮 초속 22.7m의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했고 모든 지역에서 초속 10에서 19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부산에도 태풍급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 해안가 주변 상점들도 바람에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사하구의 한 대형마트 꼭대기에서 외벽 보온재 일부가 강풍에 떨어져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후 2시쯤 부산 진구의 한 6층 건물에서도 외벽 보온재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는 등 하루 동안 10여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다 내일 새벽 3시 전후로 강풍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을 지나는 찬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 큰 기압차로 인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부산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도 새벽 사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호주 전지훈련에서 48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입국까지 미뤘었는데요. 개막 전까지는 다른 팀과의 경기까지 금지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롯데 선수들이 속속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48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지난 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입국을 미루고 아예 전지훈련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이전 훈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아침 일찍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술 훈련을 스스로 몸에 익히도록 하는 루틴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고 짧고 굵은 훈련을 통해 나머지 시간은 선수들 개개인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이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런 훈련이 우리 선수들에게 더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제일 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롯데는 오는 21일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구단과는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실전 경기 감각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는 10개 구단 가운데 올 시즌 활약할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바뀐 유일한 팀으로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프로야구 적응에 애를 먹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10개 팀이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올 시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롯데. 코로나19로 부산 야구 팬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올 시즌 롯데의 변화된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기장군 교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8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북강서구 을에 공천한 김원성 후보에 대해 공천 무효를 결정하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을 새로 공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원성 후보에 대한 미투 관련 흠결이 발견돼 최고위에 공천 무효를 요청했으며 당사자인 김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문제 제기라며 이는 당이 김도읍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이번 공천 결정과 관련해 향후 경쟁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향토 기업인 성우하이텍이 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부산시에 2억 원,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아산시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해서 마스크 3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으며 장학사업과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할 때 학원 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